한동안은 저랑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계속 물어봤었고 굉장히 자주 나누죠.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얘기하고 제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남편이 여기 없다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게 한 3년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없구나를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리운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송선미 씨와 딸. 두 사람이 쓰기에는 제법 큰 식탁인데요. 알았지? 저희 신랑이랑 신혼 때 장만했던 식탁입니다. 그럼 좀 오래된 식탁인가요? 그렇죠, 오래됐죠. 다 소파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저희 신랑이 다 골랐고요. 그냥 저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와이프였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때는 뭐 잘 모르고 그냥 이거 그냥 예쁘다 이러고 샀는데 이제 뭐 때로는 뭐 햇빛이 비쳤을 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떨 때 바닥에 누워서 뒷모습을 봤을 때도 의자의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볼수록 참 예쁘더라고요. 오래된 물건이 거기에 또 이야기도 담기고 많은 추억들도 담겨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그런 물건을 또 오래 썼을 때 또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가질 수 없는 의미를 나에게 가질 수 있잖아요. 언니도 조금 늦게 낳았잖아, 그치? 나 많이 아리를. 늦게 낳지. 그치. 나도 늦게 낳거든. 너 몇 살에 나도 낳았어? 41에 첫째를 낳거든. 나도 그러니까 41에 가졌어. 그러니까 언니가 똑같네. 조금 더 나는 하나에 낳았으니까. 맞아. 근데 체력이 너무 힘들어. 밖에 나가서 이제 실컷 이제 놀고 뭐 이제 구경하고 밥 먹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잠만 자면 되는 이제 플랜을 딱 세우고 집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집에 왔다. 엄마 이제 놀자. 그래. 맞아. 나 처음에 에너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뭐?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다녔잖아. 이제 놀자 나랑. 아니야 아리야 그건 아니야. 원래 밖에 들어갔다가 오면 집에 오면 한두 시간은 쉬는 거야. 난 에너지가 좋은 거야. 체력이 너무 난 체력이 제일 힘들었어. 맞아. 나도 조카들 아기 때는 막 공룡놀이 해주고 막 몸으로 놀아주고 그랬는데 막 못 던져줘야 하겠더라. 되지. 남자애들은 끌어줘야 남자애 되지. 여자애 다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점점 힘들어서 못 놀아주겠어. 그리고 둘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걸 혼자가 다 해야 맞아.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맞아, 애도 맞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사회생활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어. 그치. 한동안은 저랑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계속 물어봤었고 굉장히 자주 나누죠.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얘기하고 제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남편이 여기 없다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게 한 3년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없구나를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리운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6년을 비슷한 꿈을 매번 꿨던 것 같아요. 신랑을 찾아다니고 우리 신랑은 계속 딴 데로 가. 그런 꿈을 계속 반복했는데 요즘은 안 꾸거든요. 나한테 많은 사랑을 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위로가 되는 건 그 사람이랑 또 많은 부분 닮은 아이가 또 제 옆에서 커 나가고 있으니까 그
그게 또 저에게는 많이 위로가 되죠. 남편이 남겨준 선물 같은 딸. 그 딸이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내일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여행 갔다 왔잖아, 아리랑, 그치?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아리하고 둘만 있는 시간을 온전히 진짜 2달 동안 그렇게 보냈고 사실 아리랑 둘만 같이 여행 다니기는 게 별로 흔하지가 않잖아. 보통은 남편 있고 이러면 같이 다니고 이러는데 같이 제주도를 갔어. 제주도 가서 이제 차 렌트 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여러 번 했으면 이건 원래 관례상 이런 거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차를 빌리는데 뭐 미리 사진 다 찍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왜 내가 찍어야 되지? 나는 차를 빌리는 사람인데 막 아무튼 그래 약간 그랬어. 잘 모르니까 처음에. 약간 화가 났어. 그래서 좀 부딪혔어. 아리는 차에 있고 아리가 엄마 원래 여행 오고 이러면 그런 거야. 어머. 어른 같아. 그래서 내가 그치 엄마가 이렇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화가 났어. 그래서 아, 너무 웃겨. 아리가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거야. 어른인데 보호자가 밖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아, 근데 아이들이 한 번씩 그렇게 툭툭 이렇게 그런 뜨끔할 때 얘기를 할 때가 있어. 많아요, 생각보다. 어느 날 우연찮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궁금해갖고 선미 씨한테. 근데 아리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귀여워. 우리 엄마 생일인데 선생님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래서 나 초대하는 거야 했더니 초대한 거라고. 다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생일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치, 너무 막 부끄럽고 민망하고 막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안 챙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일도 잘 축하를 못 해주겠는 거야. 왜냐면 생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뭘 생일이라고 저러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야. 남 좋은 일에 막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자기가 충분히 축하받을 수 있고 이걸 해주고 싶어서 아리 생일 때는 엄청 막 풍선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오늘 네 생일이야 이거 막 해줬어. 근데 어느 날 엄마는 기억나는 생일이 언제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무심결에 엄마는 생일 파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얘가 그게 마음에 있었나 봐. 그래서 이번 연도는 자기가 엄마 생일을 정말 멋진 생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선생님도 오시고 아리가 초대했어요. 친구 엄마도 오고 몇 명이 모였어. 막 풍선도 달고 막 끈도 하고 막 아리가 막 다 그걸 문방구에서 본인이 또 샀대. 그 친구랑. 선생님 이거 감동이었겠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리가 준비한 생일? 그게 느껴졌어요. 정말 생일이 따뜻한 생일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한 1년을 엄마 그 생일 좋았어? 엄마 그 생일 좋았어? 엄마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었지? 1학년 때인데. 1학년. 어머, 1학년 어떻게 보면 때인데. 1학년 기념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엄마 거를 챙겨주고 싶어서 엄마를 위할 줄 아는 고마운 딸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한부모라 그러잖아요, 우리 단어에.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한부모의 한자가 우리는 한 명이 있다고, 한 명만. 그래서 한부모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뜻을 찾아보니까 같이 감동을 좀 주고 싶어서 뭐냐면 우리가 한강이잖아요, 한강. 그리고 크고 넓다란 뜻이야. 그래서 한부모의 한자는 혼자서 2명이를 다 한 데서 크다, 넓다의 부모. 2명 있을 혼자 한다고. 한강처럼 큰 큰 부모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가
그냥 한쪽만 있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큰 부모로 존재를 한다면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웃으면서 나한테 손을 딱 들어. 이제 엄빠야, 엄빠로 부를게. 이러면서. 감동스럽게. 아, 이런 의미구나. 좀 더 좋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저기 선미 씨는 애한테 너무 잘하고 있는데 혼내거나 야단친 적은 좀 있어요? 있죠. 아, 있어요? 아리가 또 너무 또 괜찮아서 혹시나 해서. 아유, 애 키우다 보면 내가 한번 대차게 잡은 적이 있어요. 7살에서 8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화가 나거나 그랬을 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다 받아줬는데 그게 이제 7살에서 8살 넘어가니까 이렇게 발로 차는데 걔는 물론 침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 폭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걔랑 진짜 제대로 했어. 이렇게 잡고 막 못 움직이게 잡고 와, 그 정도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잡고 이거 아니야.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틈 이렇게 있고. 한 번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 나간 적 있어. 힘들어서. 그 정도로 길게. 걔랑 이거 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엄마 잠시 나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아. 엄마 나갔다 올게. 그렇게 아리한테 얘기하고 차에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앉아있다가 왔지.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보냈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나 요즘에는 화가 날 때 마음 신호등 한다. 마음에 마음 화가 신호등. 나면 빨간불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노란불, 오렌지불,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그걸 한다고? 아리가? 그걸 어른도 못하는 걸? 그거 해. 그래서 지금은 화가 막 나잖아. 나 엄마한테 소리 지를 것 같아. 아, 그때 우리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엄마, 나 소리 지르고 싶어! 막 이러는 나 거예요. 소리 그래서 지를 것 같아. 그래서 아리야, 뭐 소리 이렇게. 질러! 막 이러니까 이렇게 옷으로 막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 아리가. 배가 고팠거든. 너무 배고프다고. 우리가 같이 볼일을 보러 갔는데 자기 배고프다고.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픈 거를 한 1시간 넘게 참았거든. 우리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그때 너무 미안했어 아리한테. 나는 근데 너무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반대예요. 우리 애는 눈치를 봐서 말을 안 해요. 항상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안 하고 숨기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감정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거 말하는 거야. 슬픈 것도 말해도 되고 화내도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꾸준하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이는 화를 내. 그래야 어른들이 알아들어. 어른들은 아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하는 거야. 화내도 되는 거야. 화내.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더니 엄마 나 이제 애답지? 이러는 거예요. 몇 살 때요? 내가 한 2학년, 3학년?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어른들한테 배운 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어른처럼 대했던 거야. 너무 마음 아프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너무 놀랬어.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펑펑펑펑.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해서 강의를 가야 돼. 근데 옛날 1년 전에 차 사고로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넋두리로 나 오늘 강의 가기 싫다. 거기서 오늘 오지 마세요. 전화 오면 너무 좋겠다.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빤히 쳐다보는 거야. 고등학생인데. 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아빠가 없잖아? 뭐 이러는 거야. 엄마마저 사고 나면 나는 고아라고. 나 고아 되기 싫다고. 근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얘는 맨날 그 생각한 거야. 엄마 없으면 고아라고. 그런 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나도 불안감을 줬더라고. 걱정하지 마. 엄마 끝까지 잘 살 거라고. 오래오래 살 거라고. 우리 첫째도 2가지를 갖고 있어요. 되게 남자처럼 막 개구지고 막 장난꾸러기고 청개구리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되게 털털하고 이렇게 막 활발할 거죠. 한 이면에는 까탈스러움과 예민함의 최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침대에 나 외에는 아무도 터치도 못해. 그거 막 닦고 강박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약간 호기심도 많아서 막 이빨 닦다가 이게 어떤 맛일까 그럼 먹기도 하고 치약을 막 이런 애기 때부터 막 새로 산 소파 의자 그러면 솜이 있잖아요. 빼봐요. 누가 봐도 솜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칼로 찢어갖고 그냥 돌아버리지.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언니 이게 그럴 수 있고 그래 애들이니까 이러는데 이게 365일 일상이면 매일 하나씩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건 항상 첫째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잠깐 명령조로 되고 다그치게 되고 빨리빨리 하게 막 그러고 그래서 안 맞아서 그러나 그래서 제가 점을 안 보는데 철학관을 가가지고 애들 사진만 보는데 위로받고 왔어요. 엄마랑 안 맞아서가 아니라 얘는 누가 키워도 너무 힘든 맞네. 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랑 안 맞아서는 아니구나. 오히려 위안이 되더라고요. 난 죄책감이 약간 있었거든. 나하고 안 맞아서 내가 잠깐만 막둥이한테는 하트 눈이 되는데 첫째한테는 잠깐만 내가 군인처럼 되나? 그러니까 엄마 군인 하지 마.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엄마 군인 하지 마. 내가 너 카운트 센다. 뭐 1, 2,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카운트 하지 마.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이제 나부터 치유해야 돼. 내가 나부터 변해야 돼. 맞아, 아니면 진행이 안 돼. 언니는 근데 어떻게 데뷔했어? 너무 예뻐서? 언니는 너무 예뻐서? 나는 내가 예쁜 줄도 몰랐어. 뭐야? 근데 표정에서 굉장히 알았다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알았어. 대학교를 가서 20살, 21살 이런데 삶이 너무 무의미한 거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TV에서 최진실 언니가 CF 하는 거를 그분도 너무 봤고, 귀엽고. 그렇지. 그걸 보면서 나 저런 거 좀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스쳐가면서 했어. 알았네, 자기가 귀여운 거. 아니 귀여운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냥 이런 거 잘한다 이거지. 그런 거는 나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냥 아무튼 잡지에 모델 라인이 있는데 그게 그 서울에만 있었고 맞아, 부산에는 맞아. 없었어. 맞아. 근데 그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나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좀 하게 해줘. 근데 그때 학원비가 뭐 한 200 얼마 이렇게 했었던 거야. 되게 비쌌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결혼 자금 안 줘도 되니까 지금 해달라. 도전 정신 참.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해줬고 통 크시다. 통이 이렇게 손이 크시다. 아니 엄마가 내가 대박하시네.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예쁜 애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뭐 이쁘다고 그런 거 한단 말이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슈퍼모델 지원했고 서류 심사 통과하고 본선 32명 뭐 30 몇 명이 오른 거야. 우리 엄마한테 또 그랬지. 엄마 나 결혼 자금 안 해줘도 되니까 이번 한 번만 결혼 자금을 몇 번 빼가는 거야. 결혼 자금 안 해줘도 되니까 이번 한 번만 본선까지 갔으니까. 엄마 내가 본선에서 떨어지면 이제 2번 다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시집 가고 그럴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해줘. 엄마가 해줬잖아. 압구정동에 집 구해줬잖아. 야, 엄마가 부산에서 이렇게 거기다 집도 구해주고 팍팍 밀어주셨네.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델 선발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언니는 내가 볼 때 항상 언니는 단발이었다? 근데 되게 옛날에 삭발 했었던 거 생각나. 삭발 연기? 언니 삭발 연기 했을 때 어땠어? 나 그때 삭발 연기할 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 머리 모양이 너무 예뻤어. 그때 모델이라는 드라마였고 감독님이 삭발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니가 용감해. 다 안 한다고 한 거야. 이제 신인 배우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삭발을 하게 됐지. 삭발 투혼으로 눈도장을 찍은 그녀는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나는 선민 씨가 초대해갖고 그때 연극 했었잖아요. 일하는 걸 딱 본 거예요. 연극에서 제가 막, 나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잖아요. 선미가 이렇게 볼 때 막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런데 진짜 카메라 앞에서 또 무대에서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언니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 어. 나 저거 좋았어. 박수 칠 때 떠나라. 거기 박수 내가 칠 때 나왔나? 떠나라. 너 유호성 배우님이랑 야 배우가 많지도 않아. 너 거의 독백으로 쫙 끌고 갔어 네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선미야. 돌아서서 떠나라. 아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거 아니? 되게 유명한 그. 미안하다. 돌아서서 떠나라. 근데 뭐 돌아서나 박수를 치나. 떠나긴. 떠나니까. 아유. 돌아서서 떠나라. 그게 너무 멋있었어. 연극. 돌아서서 떠나라. 그런 거 봐도 용감해. 진짜 연극 맞아. 혼자 끌고 가는 그런 나 거를 하는 거 되게 맞아. 무서워. 막 떨릴 것 같아. 나 그때 그게 하물며 첫 연극이었어. 어머 어머. 35세는 처음으로 연극에도 도전했었죠. 장르와 역할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도전하는 배우 송선미 씨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제 홈페이지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손을 보느라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6, 7년 전에 그 사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딱 보는데 아 이게 뭐지? 나는 계속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송선미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이후에 작품을 여러 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만 보이는 게 변화가 없는 건가? 아 여기는 그럴 때 난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거를 덮을 수는 없는 거야. 그거를 이길 수는 없는 거야. 되게 그걸 보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아 이게 현실이구나를 깨닫고 그냥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나가자. 그냥 언니가 윤여정 선생님처럼 저 외국 가고 상 타오면 그 정도는 덮어. 그 정도면 덮을 수 있겠어. 그 정도면 덮을 수 있겠지 아마. 좋은 일로 덮자고. 좋은 일. 물론 그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러면 또는 여기에 해를 가진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인데 어떤 그거의 영향으로 내 삶을 거기에 영향받아서 산다는 것도 너무 멋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또 만들 수 있고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그냥 유튜브를 들고 나가는 거야. 뭐 시장을 가든 뭐 어디 거리를 가든 도시락 싸들고 가는 거야. 도시락 싸왔는데 도시락. 도시락 드시면서 저랑 얘기 좀 나누실래요? 이렇게. 아무나. 아무나. 아,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난 좀 들어보고 싶어. 소통하고 싶은 거구나. 소통하고 싶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니 근데 20대 마냥 진짜 뭐든지 다 하고 싶고 막 호기심 가. 막 이렇게 진짜 언니 쉽지 않거든. 근데 언니 보니까 막 다 하고 싶고 그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보면 대단해. 맞아. 변하지 않는 선미의 장점이라면 그거 같아.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고 또 유연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또 새롭게 얻은 건 와,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희진이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은미도 그렇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많이 감사해요. your